안녕하십니까? 소쿨극장의 재미있고도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종 대왕 시절에 있었던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의 한 꼭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조선조 제9대 임금인 성종대왕은 손수 백성들의 형편을 살피러 다니는 일이 많았다. 좀 더 백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을까? 두뇌에 파묻혀 능력을 펴지 못하는 인물이 있지는 않나. 대왕은 항상 백성들의 평안과 그 일을 도모할 인재를 구하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도 여느 때와 같이 대왕은 미복을 하고 동대문 밖 으슥한 길을 걸었다. 대낮처럼 밝은 달을 쳐다보며 길가에 다 쓰러져가는 외딴 오막살이 근처를 지날 때였다. 그 집을 지나쳐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성종은 걸음을 멈췄다. 사방은 쥐죽은 듯이 고요한데 갑자기 그 집 살인문이 삐그덕했기 때문이다. 성종은 반대쪽 길가 나무 그늘에 숨었다. 그런 다음 달빛 아래 가만히 살펴보았다. 그러자 반쯤 열린 살인문으로 어떤 노파가 살금살금 밖으로 나왔다. 마치 누구에게라도 들킬까 겁내는 것 같기도 했다. 성종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 집 안주인님이 분명한데 왜 저럴까? 그런데 정작 이상한 일은 그 이후부터 일어났다. 살인문 옆 큼직한 감나무 위에서 벼랑간 까악까악 하고 까치우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그러자 나무 밑에까지 온 노파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더니 아무도 보는 이가 없는 줄 알았는지 역시 까악까악 하고 곧이어 까치울음을 내었다. 아래에서 나무 위를 쳐다보고 까악까악 하면 위에서도 그 소리가 되풀이되었다. 한밤중에 이런 일이 몇 번이나 되풀이되자 성종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다. 그러다가 참지 못하고 에헴. 하고 인기척을 하였다. 순간 노파가 기겁하면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곧이어 나무 위에서 어떤 노인이 허겁지겁 내려오더니 노파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별일을 다 보겠네. 아무래도 무슨 까닭이 있는가 보다. 성종은 막 닫히려는 살인문으로 달려가 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 안에 들어서자 처마 밑에서 늙은 내외가 두려움에 떨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편안하고 낮은 목소리로 성종이 말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하오. 대개 무슨 곡절이 꼭 있어 보이기에 인기척을 했소이다. 하지만 다른 의도는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오. 늙은 내외는 머리를 푹 숙인 채 졸지에 벌어진 일이라 그런지 대답을 못했다. 그 태도로 보아 늙은 내외는 무엇보다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무슨 결심을 하였는지 남편처럼 보이는 노인이 머리를 깊숙하게 숙였다. 뵙자 하니 예사로운 분 같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추하지만 우선 방으로 잠시 드십시오. 성종은 주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깨어진 기름전에 심지불이 가물거리고 사방에 책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도 공부를 많이 하는구나. 꼭 성종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할 만큼 방에는 힘써 공부하는 선비의 자취가 풍겼다. 서로 인사를 주고받은 후 노인이 말했다. 소생은 원래 가난한 선비로서 어려서부터 과거의 뜻을 두고 열심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운이 없는지 실력이 없는지 나이 50이 넘도록 번번이 낙방만 거듭해 왔습니다. 아마도 실력이 없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어느 해던가 지나가던 스님이 소생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고는 방책 하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살인문 앞 나무에 까치집이 생기면 틀림없이 과거에 급제할 것이오. 어떻게 생각하면 한낱 미신에 불과하지만
원체 초조한 심정이라서 그렇게라도 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감나무 묘목을 한 그루 심어놓고 그 나무를 키워가며 까치가 와 주기를 고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를 심은 지 10년이 훨씬 지났어도 까치집은커녕 한 번 날아와 앉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면 또 큰 과거가 있는데 기다리는 까치는 여전히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하여 늙은 내외가 이렇게 까치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흉한 꼴을 보여드리게 되었으니 부끄러운 마음 측량키 어렵습니다. 늙은 선비는 눈물이 글썽 괴어있는 얼굴을 푹 숙였다. 상대가 임금인 것을 몰랐기에 망정이지 만약 알았다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종은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늙은 선비의 애타는 심정이 측은했고 더하여 일편단심, 한결같은 정성이 갸륵했기 때문이다.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성종은 노선비를 위로하였다. 그거 참 딱한 사정이구려. 그런 줄도 모르고 공연한 회방을 놓았으니 참으로 미안하외다. 늙은 선비가 몸둘 바를 몰라 하자 성종은 다시 염려 마시오. 나는 지나가는 나그네에 불과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으리다. 하고 노선비를 안심시켜 놓은 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런 후 며칠이 지나 과거가 열렸다. 놀랍게도 글재는 다름이 아닌 까치였다. 쉬운 듯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모르는 제목이었다. 이와 같은 제목은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에게는 생전 처음이었다. 예상치 못한 제목에 선비들은 모두 어리둥절 갈팡질팡하였다. 여태까지 노력을 다해온 공부의 방향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선비들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글머리를 풀어야 할지 한숨만 쉴 뿐 도대체 엄두를 못 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은 그 뜻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엊그제 오신 그분이 성종임금이신가 보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황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노선비는 너무나 감격하여 잠깐 엎드린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날 밤 까치 울음을 흉내내다가 성종에게 발견된 늙은 선비는 감격이 컸던 만큼이나 글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단숨에 글을 써내려간 늙은 선비는 제일 먼저 글을 시험관에게 바쳤다. 시험관으로부터 선비의 장원급제 보고를 받은 성종은 그 선비는 과연 까치의 영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혼잣말하며 빙그레 웃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참고문헌과 자료출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정두석 선생이 편저한 책 불교 설화전서가 모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포스트, 히스토리엔의 성종대왕 진영을 빌려왔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의 기사와 일러스트를 빌려왔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화가 엘리자베스 키스가 적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 코리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현대 풍속화가 김학수 선생의 그림 옛 서울의 뒷골목을 빌렸습니다. 주연홍의 민화 장원급제를 빌렸습니다. 전설천하 한국의 전설의 일러스트 낙방을 빌렸습니다. 풍속화가 김진자의 장터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신윤복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크라우드픽, 123RF, 픽사베이, 게티이미지뱅크, 픽스타, 핀터레스트, 그리고 팩셀스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